박세웅, 그 투수 나승엽, 타자 박세웅 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수 다 작년에 보여줬고 계산도 어느 정도 서고 심지어 엄청나게 한 달, 두 달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증명 더하기 현재 폼 그 최고조 찍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러니까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팬으로서는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참 열심히 안 하는 선수도 아니고 참 열심히 하고 성실한 선수들이고 야구에도 열심히 하고 하는 선수들인데 이게 이렇게 안 풀리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해요. 이게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차라리 뭐 성실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저놈 저럴 줄 알아야 될 건데 다 절실한 선수를 열심히 하는 선수들인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원망스럽지도 않을 정도로 못 해버리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은 사실 7월 20일 라이브 방송 사직이 들리는 밤 이제 제대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고, 자 한 5분 10분 조금 안 되게 기다렸는데 벌써 41분이 나와주셨어요. 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은 그 후반기 3경기 1승 2패를 거뒀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좀 전반적인 얘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다양한 얘기들 많을 것 같은데 남겨주신 얘기도 같이 나눠보고 그 다음에 라이브 채팅으로 남겨주신 것도 같이 얘기를 나눠가지고 좀 즐거운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일단 커뮤니티에 제가 남겨주신 글을 위주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10개가 달려있는데 네. 자 먼저 저는 그 LG전 1승 2패를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결과는 아쉬웠는데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타격에서 안 맞아가지고 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방망이가 안 맞아서 지는 편이 수비가 붕괴가 되거나 투수 붕괴로 지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생각이라서 개인적으로 방망이는 사이클을 타니까 뭐 팀 자체가 무뎌졌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행인 것 같고 OST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3,000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주중에 히어로즈를 만나니까 히어로즈를 상대로 좀 방망이가 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지금 뭐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 파이어님 2008년 2012년에 우리를 바라볼 LG 팬들의 심정이었다. 그쵸, LG가 저는 아직도 사실 강팀인 LG보다 좀 잘 못하던 시절에 LG가 좀 더 익숙하긴 해요. 그 시절에 워낙에 길었기 때문에. 하여튼 LG가 분명히 강팀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뭐 리그를 주름 잡는 강팀이 되었죠. 일단은 남겨주신 거 좀 읽어볼 건데, 자 첫 번째가 리프이님께서 롯데 가을야구에 대한 이야기, 메인 주제는 가을야구. 이거는 뭐 제가 하고 있는 얘기니까 뭐 이어지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후반기에 대해 얘기해보죠. 최우재님 얘기할 거고, 가을야구 하면 어떨지, 하나랑 한국 시리즈 간다면 경기 어떨지, 요거는 조금 얘기를 해볼 만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한국 시리즈를 간다는 거는 사실 저는 기대를 지금은 잘 못하겠긴 하지만 일단 한국 시리즈를 간다? 이미 울었다. 이거 자체로 이미 울었습니다. 한국 시리즈 가가지고 0대4로 그냥 떡이 돼가지고 저도 이미 울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우리로서는 너무 큰일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한국 시리즈 만약에 하나랑 붙으면 어려운 게, 일단 폰세 와이스를 무슨 도리로 공략을 하나 답이 안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폰세 와이드 류현진 이렇게 3명을 쓸 건데 보시, 저 3명을 우리가 이겨낼 어떤 도리가 도저히 안 보여가지고, 물론 포스 시즌 다르긴 하지만 지금 폼만 봐가지고는 저 폰세 와이스 선수를 이겨낼 방법이 안 보인다. 그래서 그냥 뭐 그 생각만으로 이미 이루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냥 뭐 만약에 한국 시리즈 올라가면 그때 많이 울겠습니다. 그냥 호시는 크게 생각 안 하고 그냥 즐기도록 하고요. 그리고 해리 자이언츠님이 또 긴 글이 남겨주셨는데요. 자 일단 응원가 얘기 짧게, 그 박찬영 선수 응원가 얘기가, 이건 얘기하자면은 개인적으로는 마차도 재탕이 나은데입니다. 그러니까 선수 본인이 그걸 원하신다고 하니까 뭐 어떨 수 없는데,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안치홍 선수 응원가가 재탕을 할 정도로는 저는 사실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FA로 와서 잘해주고 다시 떠나갔는데 조금 재활용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저는 마차도 선수가 여러모로 더 비슷한 느낌이라 가지고 이름 음절도 그렇고요. 그래서 마차도 저탕을 하거나 사실 신곡이 무조건 낫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무조건 새 노래를 만들어주는 게 좋고, 재탕을 한다면은 진짜 어떤 물려받을 만한 의미가 있는 선수일 때 물려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고, 해리님 말씀처럼 응원가를 물려받고 나니까 이상하게 안타를 못 치고 있어가지고 조금 묘하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새 노래를 지어주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진짜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뭐 물려받는 만한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서. 그렇고 뭐 본인이 골랐다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팬으로서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또 해리님이 남겨주신 게 롯데 외국인 선수나 연결 이야기 이런 거 남겨주셨는데, 이 얘기들은 사실 비시즌에 해도 할 수 있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시즌 중에는 조금 아껴 놓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할 얘기가 많고, 또 드래프트 얘기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약간 겨울 비시즌 때 비축 식량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킵을 좀 잘 해놓고 그 비시즌에 한번 날 잡고 얘기를 해보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은 주제 감사드리고, 자, 박진규님, 롯데는 2위가 가능할 것인가? 네, 남겨주셨는데 2위가 가능할 것인가? 지금 AG하고 몇 게임 차죠? 3게임 차인가? 네, 3게임 차죠? 네, 잠깐만 넘어가 볼게요. 그쵸? 그러니까 소버스님 말씀처럼 분석이 된 게 전에 일단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그렇게 칠 수는 없으니까 뭐 분석이 될 텐데 뭐 한 열흘 정도? 이제 그랬으니까 안 맞을 때 됐죠. 네, 안 맞을 때가 된 것 같고, 지금 순위를 보면 AG하고 2게임 차예요. 지금 2위 AG와 2게임 차인데 불가능한 거리는 절대 아닌데, 문제는 결국은 맞대결 극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게임이 큰 차이는 아닌데 지금 우리 팀 하는 거 봐가지고는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근데 이게 진짜 예측이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게 2게임 차면은 불가능한 거리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리이기도 해서. 근데 다만 안 좋은 게 지금 팀이 3연속 루징 시리즈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결국은 고승민 선수가 빠지면서 팀이 전반적으로 타격이 좀 내려앉은 모양새인데, 어찌됐건 타격에서 좀 올라야 되고, 그 다음에 걱정하던 불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약간 한 명이 오면 한 명이 못하고 있거든요. 최준용 내려감, 최준용 페이스 떨어지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홍민기 페이스, 최준용 페이스 다운, 뭐 이런 거라서 필승조가 양적으로 더해진 느낌은 아니에요. 네,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기아랑 에이지랑 경기가 키포인트 같다. 그래가지고 지금 스포츠 진신녀님이 기아 팬이신데 에이지 수입하고 오겠다 해주시는 건 너무 좋은데, 롯데가 못 이겨가지고 또 4위 밖으로 밀려나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어찌됐건 기아랑 에이지가 비슷하게 붙으면은 저희 입장에서 롯데 입장이 가장 좋겠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의 견해는. 왜냐면 올 시즌의 특징이 느낀 대로였으면 진즉 6위쯤 내려갔어요. 근데 어찌됐건 석 달을 3위에서 버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쭉쭉 내려가면 또 어쩔 수 없겠지만 이거는 저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있다는 건 저력이라서 충분히 조금만 탄력을 받으면은 충분히 2위에 도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한국 시리즈에 올라만 갈 수 있다면 진짜 과감한 트레이드라도 해서 한국 시리즈라도 노려봐야 된다라는 저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롯데 마지막 준우승이 99년이에요. 네, 20 몇 년 전이에요 이게. 2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6년이라는 시간이면 큰 대가를 치러도 올라가야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승은 못해도 한국 시리즈라도 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좀 과감한 승부를 걸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한국 시리즈 올라가 본 사람이 거기서도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 팀은 너무 오래됐어요. 26년이 세기 말이면 이게 말이 96년, 99년이지. 저 때면은 김영삼 대통령 때 아닙니까? 네, 얼마나 옛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2위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2위는 해야지 한국 시리즈를 맛을 볼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3위로는 힘들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2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또 댓글 많이 남겨주고 계시는데, 이번 주 퓨처스리그 롯데와 2연전 기아하고 퓨처스 있는데 내일 제가 좀 들려볼까 싶긴 해요. 제가 퇴근하고 마침 한 7시 좀 넘을 것 같은데 그냥 퇴근길에 잠깐 들릴까 정도의 생각은 있습니다. 지윤님, 돈 주고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까지 낼 수 있으세요? 요건 제가 생각을 못 해본 주제인데, 글쎄요. 돈을 준다기보다는 유니폼을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 좀 이어가 보면 고승민, 손호영 선수가 퓨처스 경기에 또 나오니까 저도 내일 가가지고 좀 그 두 선수 컨디션도 좀 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자, 롯데는 왜 홈런을 쉬지 못하는가? 또 비수를 꽂아 주셨습니다. 롯데는 왜 홈런을 쉬지 못하는가? 뭐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타자가 없는 게 좀 큰 것 같고, 전재산을 다 주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크네요. 그쵸. 파이어님 2012년에 못 간 게 너무 아쉬웠고, 2012년 제가 훈련소에 있어가지고 시리즈를 못 봐서 뭐 정확히 말을 못 하겠지만 2012년이 정말 아쉽죠. 투타 밸런스가 완벽했는데 하카타니, 강민호 우리가 잡진 않겠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는데, 근데 C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서 나쁠 건 사실 없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뭐 삼성에서 강민호 선수를 놓치지 않을 거라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고, 홈런 못 치는 거는 팀 구성이 좀 그렇긴 한데, 일단은 그 공인구 반발력
내려감. 이 총 그냥 리그 전체적으로 홈런이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작년에 이제 중장거리 타자들이 많아가지고 성담장도 치우고 했으니까 홈런이 좀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일단 그 윤고나 황손 중에서 그 윤고나 그러니까 윤고나 황손 5명 다 작년만 못하죠 지금 못함. 그리고 장타를 칠 수 있는 윤고나 손이 홈런 실종 상태입니다 거의. 이렇다 보니까 뭐 당연한 얘기는 홈런을 칠 수 있는 선수들이 홈런을 못 치니까 당연히 홈런이 줄었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고 스포츠 짐신년님 말씀처럼 홈런이 작은 거보다 빠른 발을 너무 안 쓰는 건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롯데가 장타의 팀이었다고 말하는 건 로이스터 시대 전에는 이 팀은 전통적으로 딱총 부대거든요. 근데 이거 홈런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보다 홈런이 안 나오면은 다른 걸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러지도 않고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고 티님 말씀처럼 우승 한 번 보면 더 이상 여한도 없을 것 같고 야구도 조금 멀리하지 않을까 싶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너무 뼈에 사무쳐가지고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고 그 김희연님 말씀처럼 강민호 선수가 오면은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울 것 같습니다. 그런 건데 그럴 것 같은데 우리 팀에 좋은 포수 자원들이 많이 있고 좀 뭐 군대를 보내놓고 한다고 해도 참 애매해요. 근데 강민호 선수를 영입한다고 우리가 대권을 노릴 수 있는 전력이 되느냐? 사실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저는 그거거든요. 삼성에서 은퇴를 해요. 근데 롯데와의 경기에서 은퇴를 하는데 딱 한 번만 마지막에 롯데의 강민호 노래라도 한번 다 같이 부르고 은퇴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거는 네, 뭐 그 정도의 소망이 있는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이제 이어가면은 자 FA 얘기가 또 박진규님이 남겨주셨는데 FA 예상해보면서 튼동님의 마지막 태권도전을 위한 선물을 해줄 것인가. 근데 셀러리 캡이 네 남아 있으니까요. 내년까지는 돈이 되나? 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유격수 박찬호 선수 얘기 나오는데 개인적으로는 FA는 확실한 A급 이상을 영입해야 된다 생각인데 왜 그러냐면 박찬호 선수도 A급이잖아요. 박찬호 A급이잖아요. A급인데 21인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과연 박찬호 선수가 21번째 선수를 줄 만큼인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내부에서 좀 더 육성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게 박찬호 선수가 사실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박찬호 선수 플레이를 유심히 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약간 나이가 이제 좀 들었잖아요. 박찬호 선수도 95년생이니까 31살 시즌부터란 말이에요. 근데 유격수고 제가 느끼기에는 좀 운동 능력으로 야구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나이가 만 31세 시즌이면 31세, 30, 32, 33, 34면 운동 능력이 꺾이는 시작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해준 활약보다 더 잘해주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보상이 너무 세가지고 개인적으로는 박찬호 선수를 영입하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조금 더 경쟁을 시키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저는 전민재 선수도 있지만 이호준 선수의 발전 가능성 굉장히 좀 높게 봅니다. 이호준 발전 가능성 대단히 높다. 라고 저는 보는 게 그러니까 그 몸 자체가 엄청 가벼워서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아서 물론 군대를 가긴 해야 되지만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주전 유격수의 역량을 가진 선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굳이 그리고 내야에 지금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니라서 A급으로 영입할 만한 선수는 아니다. 그렇죠. 정대선 선수도 지금 상무에서 몸을 잘 만들고 있고 여기에서 박찬호 선수를 21번째 선수 주고 태골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박찬호 선수도 차 팀에 남는 게 제일 좋죠. 어찌 보면은 맞아요. 자 그렇고 또 다음으로 이제 이어가 보면 전민재 나승엽 집중 탐구라는 굉장히 또 핫한 주제를 남겨주셨고 한태양 선수를 유격수로 전혀 안 쓰고 있는데 이것도 뭐 올 시즌은 사실 유격수를 안 보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내년 시즌을 준비하면서 유격수도 좀 준비를 해본다거나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렇고 자 전민재 나승엽 집중 탐구 뭐 집중 탐구라기보다는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전민재 아름다운 2달 나승엽 아름다운 1달인데 한태양 선수 2루가 맞는 옷인 것 같다. 지금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뭐 선수의 한계를 단정짓기에는 어린 선수니까 2루가 맞는 옷인 것 같긴 하지만 뭐 선수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 나승엽이 겉멋이 된 것 같다. 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선수의 겉멋은 이게 팬이 판단하기 좀 힘든 것 같고 일단 풀타임 경험 부족. 그러니까 전민재 선수는 풀타임 경험 없음. 이게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승엽 선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풀타임을 작년에 뛰었잖아요. 거의 풀타임 뛰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왔는데 갑자기 무너지는 거를 보고 솔직히 저는 뭐가 문제지 대체?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게 사실 전민지 선수는 그 성적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단 그 고타를 계속 유지할 수도 없고 안타가 잘 나올 때도 약간 이렇게 안타가 나오네 싶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소위 바빕신의 가호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안타가 된 애가 너무 많아가지고 별로 놀랍진 않습니다. 솔직히 이게 안타가 된 애가 너무 많았다. 근데 수비마저 완전히 무너진 거는 솔직히 예측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비가 대단히 잘하지는 못해도 뭐 무난한 수비 정도는 유지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 안 되니까 첫 풀타임을 뛰는 선수가 겪는 그런 시행착오가 큰 거겠죠. 그리고 안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싶지만 이 선수의 그 맥시멈이 사실 이 정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나승엽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올해는 못 살아나도 나도 이 선수가 방망이로 못할 선수는 절대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타격폼 변경 이런 얘기도 많고 한데 솔직히 저는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까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하하하님 말씀하신 대로 그쵸, 나승엽 선수의 타격 철학하고 김태형 감독의 좀 붙어라 이런 철학하고 좀 겹치면서, 그러니까 나승엽 선수는 기다리는 스타일인데 김태형 감독 붙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혼란이 오면서 좀 지금 힘든 시기가 온 게 아닌가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그 방망이 한에서는 절대로 이 선수가 어떤 이렇게까지 못할 선수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방망이 치는 건 확실한 선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아닐 수도 있겠으나 분명히 잘할 것이다. 그게 내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나승엽 선수는 뭐 이렇게 주저앉을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저앉을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고, 전민재 선수는 일단 본인이 좀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부터 약간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고 제가 채팅을 지금 많이 못 보고 있는데 그 게시판에 남겨주신 거 먼저 보고 나서 채팅 위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채팅을 열심히 못 보고 있어요. 지금 동시 시청자가 114명이나 되시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잠깐 그 야구장에서 만나면 사진 찍어주시냐? 당연히 감사하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면은 사진을 저도 그 얼굴 가려드리고 약간 같이 스토리 같은데 올려도 되는지도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도 그것도 추억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고 위로 가보면은 외부 FA 누가 있을까? FA 시장은 사실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일단 FA 잡을 만한 팀 상황이 못 되는 것 같아서 못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FA를 안 잡을 것 같아서 제가 굳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굳이 생각을 안 했고 금토일은 모르겠어요. 금토일이 일단 예정은 없습니다. 일단 표가 없어요. 일단 표가 없어가지고 싶고, 저도 올해 FA는 사실 잡지를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내년 시즌 끝나고 그 유광남 한현이 이렇게 세 명이 끝나야지 뭘 해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디 보자. 김희연님 또 남겨주셨는데 긴 댓글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긴 댓글 남겨주셨는데 자 튼동 교체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 이틀 동안 투 쪽에서는 홍민기 올려서 어제 못 올린 건 아쉽고, 김원중 신인 기간도 꽤 긴게 정관차면서 올릴 수도 있는데 안 보내고, 그러더니 타자 쪽으로는 너무 전민재 선수를 자주 쓰는데 휴식 차원으로 이어준 수준에 못 드는가 그것도 안 하고, 황성빈 선수가 타격 복귀하고 잠깐 타격이 안 되는데 그전 눈여고 전에 좋겠는데 그것도 안 하고, 박찬영 수비로 잠깐 올리더니 바로 정원으로 교체하고, 이번에 선수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일단은 그 홍민기 선수 기용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는 뭐 그렇게까지 이상하게는 안 봐요. 그러니까 제가 본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김태형 감독의 스타일을 고려를 하면은 이 정도는 용납이 가능한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이해를 못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고, 그 하한이 말씀드린 한현희 선수는 저는 막 미워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너무 고생을 해줬고 옵션이 반이 넘어서, 이거 저는 좀 안타까운 선수 중에 한 명이 본인이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근데 내년에 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준다면 그래도 뭐 먹튀기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합니다. 성적과는 별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김원중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깨 상태를 밖에서 알 수가 없다. 그리고 일단은 마무리에 관해서는 김태형 감독이 굉장히 세이브 상황 아니면 안 쓰는 걸로 보이고 있어가지고 세이브 상황도 없었고, 그리고 좀 어깨 상태가 아직 완벽하진 않은 느낌이라서 무리를 시키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김원중 선수 어깨 상태에 대해서 따로 뭐 기사 같은 게 안 나오고 있는데 굳이 뭐 밖에다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뭐 저는 세이브 상황도 없고 했으니까 안 나갈만 했다고 저는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전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은 약간 튼동의 픽이죠. 이겨내라.
민재야 이런 모드인 것 같은데, 김태형 감독의 장점이자 단점이 한 번 자기가 픽한 선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점이거든요. 어지간해가지고는. 근데 그 어지간해가지고의 시점이 이제 끝나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전민재 선수에 대해서는. 근데 어찌됐건 넘어서려면은 이거를 이겨내야 된다는 인터뷰를 뭐 많이도 했고요, 인터뷰 상에서도. 그래서 그 기점이 이제 거의 끝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긴 해서, 감독님이 생각을 하시기에 진짜 안 되겠다는 생각이 오면은 이제 이호준 선수라든가 다른 유격수 자원들을 분명히 써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감독님의 의중을 저희는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황성빈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 황성빈 선수 쓰는 거하고 별개로 장두성, 김동혁, 수납은 좀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전준우, 레이에스 선수가 거의 전경기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이에스 선수는 전경기고 전준우 선수도 선발 빠진 적 있나요? 거의 전경기 나온 것 같은데, 이 선수들을 좀 벤치에 쉬게 해주고 그때 그 배달부 3인방 출격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그 전공법 안 통하는 투수들 상대로 배달쇼를 한번 펼쳐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그 전공법으로 안 통하면은 저런 방법이라도 써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전준우 레이스 선수가 너무 많이 한 경기도 안 쉬고 다 나오고 있다고 전경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황성빈 선수를 빼는 것보다는 전준우 레이스 선수를 한 경기 정도는 좀 휴식을 번갈아서 줘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와이스 선발 이러면 어차피 못 치잖아요. 그러면 그 번트, 땅볼 안타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같은 방법으로 지금 공략이 계속 안 되니까 이런 시도라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박찬영 선수 어제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럴 거면은 1루 나승엽 빼고 정훈을 1루수로 넣지, 대체 왜 박찬영 선수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대주자 대타 옵션을 날려 보냈는지는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창규 선수 상대로 대타 정훈은 오키 납득. 왜냐면 임창규 선수가 변화구가 좋은 선수고 아무래도 박찬영 선수가 다양한 변화구에 대해 대처능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납득이 되는데, 근데 그러면 박찬영 선수를 3루 수비로 내보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심지어 3루수 김민성을 1루로 보내고 수비에서 아직은 물음표가 음표 있는 박찬형 3루수? 이거는 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냥 밖에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OST 말씀, 손주영, 오윤석 선수한테는 이렇게 안 되는 건 좀 의아스럽긴 합니다. 전형적인 그 롯데가 전통적으로 약한 자완 흑마구 유형, 손주영, 오은석인데, 이 전통적으로 뭐 성준, 전병호 뭐 이런 선수부터 출발해가지고 선수들부터 전통적으로 약함,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긴 한데 참 신기하죠. 선수는 다 바뀌었는데 이런 자완 흑마구 유형한테 계속 약한 거는 대체 무슨 설명을 해야 하는가. 전병호 선수한테 진짜 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성준 선수 때는 저는 어려가지고 몰랐고, 전병호 선수 때는 많이 봤는데 진짜 의아할 정도로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성준 선수 막판에 롯데에 오긴 왔습니다. 저는 뭐 실제로 보지 못했고 야구 게임을 통해서 알았는데 아무튼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신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게시판 좀 소개해드리고 이게 마지막이네요. 자, 마지막, 박세웅은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숙연해지는 그런 얘기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 방송에 얘기한 게 박세웅, 투수 나승엽, 타자 박세웅 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수 다 작년에 보여주셨고 계산도 어느 정도 서고 심지어 엄청나게 한 달, 두 달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증명 더하기 현재 폼 그 최고조 찍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어요. 이러니까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의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해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팬으로서는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참 열심히 안 하는 선수도 아니고 참 열심히 하고 성실한 선수들이고 야구에도 열심히 하고 하는 선수들인데, 이게 이렇게 안 풀리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해요. 이게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차라리 뭐 성실하지도 않고 그러면은 저놈 저럴 줄 알아야 될 건데, 다 절실한 선수들, 열심히 하는 선수들인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원망스럽지도 않을 정도로 못해버리니까 그냥 안타까운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은. 사실 초랑님 말씀처럼 이대호 선수가 박세웅이 네가 뭔데 된다 안 된다 하냐고 화냈다. 저는 근데 그거 보고 약간 감동받았어요 진짜. 이대호 선수가 진짜 후배들을 이렇게까지 많이 아끼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고, 박세웅 선수가 후반기에 살아난다. 그러니까 그 전문가도 잘 모르겠다고 하니까 참 환장한 노릇인데, 그냥 팬으로서 물 떠놓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해법을 알면은 박세웅 선수가 못할 리도 없겠죠. 아무튼 저 두 선수가 어찌 보면은 다시 올라오는 게,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어느 정도 살아나 주는 게 롯데의 3위 그리고 그 이상의 키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선수들의 역할에 대체해줄 선수가 결국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정상적인 폼을 회복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구자욱 선수 살아나는 거. 근데 그 평균에 수렴하는 게 중요할 때 수렴을 해야 되는데 안 중요할 때 수렴을 안 하니까 그게 좀 문제긴 한데 윤성민 선수가 박수영한테 야구 말고 다른 걸로 스트레스 좀 풀고 한 번쯤은 야구 생각 말고 다른 것도 한번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가 좀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진지해요. 그러니까 김원중 선수처럼 그런 게임 같은 걸 해가지고 좀 야구 생각을 안 할 때도 있어야 되는데 좀 스스로 매몰되는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멘탈적으로 조금 풀어보는 걸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사람 천성이라는 게 타고나는 거니까 아주 바꿀 수는 없겠지만 사실 팀에서도 그런 상담 같은 걸 좀 해본다거나 뭔가 좀 안 해본 방법으로라도 찾아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선수가 결국은 우리 팀이 후반기를 잘 치르고 또 좋은 결과까지 갈 수 있느냐를 잡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투타의 핵심인 선수라는 거는 누구도 부정을 못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미리 남겨주신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고 여기까지가 벌써 30분을 더 얘기를 했네요. 네. 그러니까 초량님 말씀처럼 그 박세진 선수가 오고 갑자기 너무 못해가지고 약간 동생 밥 해준다고 뭐 못하나 이런 그냥 생각이 들 정도로 동생 챙긴다고 너무 자기 루틴 같은 게 불편해졌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고 결혼을 시켜야 되나? 근데 결혼이 뭐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고 그렇죠. 쿠세 이야기가 있으면 쿠세는 고치면 되는 건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못하는 게 제일 미친 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픈 것도 병원에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아픈 게 제일 미친 노릇인 것처럼 아무튼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쭉 해주셨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김지웅 선수 트레이드 카드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폼이 제일 낮은데 지금 값어치가 제일 낮은데 팔면 안 되고 저는 김지웅 선수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너무 좀 부진하긴 했지만 저는 분명히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군대 문제부터 좀 하고 생각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수 본인이 워크의식도 좋고 열심히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올 시즌은 좀 이렇게 못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좀 같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준비한 얘기 미리 남겨주신 얘기는 다 나눠봤고 자 이제 실시간 채팅으로 좀 넘어가가지고 얘기를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그 어디 보자. 자, 일단 일정으로 가면은 우리가 나그난 선수 대 웨이스 선수가 화요일에 맞붙게 되는데 이 웨이스 선수가 대체 외국인 선수인데 이날이 마지막 경기인가? 아닌가? 외국 키우는 놈이 대체 외국인이 많아가지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박신규님 칭찬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어디 보자. 그러면 이제 요청을 띄워놓고 그 채팅에 해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좀 얘기를 또 나눠보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창 정리하는 시간 잠깐 가지고요. 됐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자 채팅창을 제가 좀 보고 얘기를 좀 같이 하도록 하겠고 외국인 낯 엄청 가리겠네. 아 이거 대단히 불안한데요? 안경 쓴 외국인이다? 이게 좀 불안한데? 사실 뭐 롯데라는 팀이 안 불안한 선수가 어디 있겠냐마는 근데요 안경 쓴 외국인 잘해야 되는데 좀 신경 쓰이고 아 웨이스 선수 마지막 경기예요? 아 이거 약간 쎄한데? 처음 보는 외국인 투수인데 마지막 경기기까지예요? 좀 불안한데? 윤동희 선수는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선수다. 윤동희 선수 너무 잘하고 있고 카디니스 선수가 또 복귀를 한단 말이에요? 아 이 참 아 심지어 자완이에요? 오마이갓 쉽지 않아 보이. 심지어 호주 선수군요. 아 쉽지 않아 보인다. 네. 근데 그 웨이스 선수한테 당하는 거는 뭐 생각 안 하고 나그난 선수가 오히려 지금 계산이 서거든요. 그래서 나그난 선수는 저는 별 걱정은 안 합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계산이 서는 투구를 계속 해주고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고 저 하디니스 선수가 김원중 선수한테 너무 강해가지고 그게 좀 무섭긴 합니다. 무섭긴 하고 나그난 선수는 그래도 6이닝 3실점 안쪽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 선수라 가지고 나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나그난 선수는 전반기에 어떤 헌신을 통해 가지고 작년에 본인의 과오를 다 갚은 것 같아요. 이제는 저도 제 값은 다 치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성실하게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송성문 선수 무서운 거는 익히 당연한 얘기고 저는 그 지난 회차에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 송성문 선수가 메이저리그 도전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게 아니고 도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스플릿 계약이라도 김혜성 선수 케이스처럼 어떤 메이저리그에 도전은 해볼 수 있다. 무슨 주전 보장받고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송성문 선수의 성장세가 본인이 노력을 해가지고 메이저리그에서 데뷔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역량을 가졌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선수입니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선수라고 보고 그냥 우리나라 야구 선수로서 히어로즈가 무섭죠. 12팀인데 롯데한테는 12팀이 아닌 느낌입니다. 그런 느낌이고 자 일단은 주중 키움 히어로즈 그 다음에 주말 기아 타이거즈 이렇게 붙죠. 자 고척 그 다음에 사직 이렇게 붙는데 예측을 한다는 게 별로 의미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선발 로테이션이 이때 아마 나균환, 박세웅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간보아 선수인가?
목요일인 간보아 선수죠. 이게 맞나? 예, 맞나요? 네. 자, 그래서 결국은 나그난 선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산이 제발 잘해줘, 반대로 잘해줘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지금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아니면 세웅아 어쩌면 좋니가 이어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후반기 시작을 하고 이런 계기가 돼가지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간보아 선수도 연승이 깨졌거든요. 어떻게 보면 노디 시즌이긴 하지만 연승이 패전을 기록했죠. 그러니까 연승 깨졌으니까 오히려 연승 깨졌으니 다시 보고 이런 느낌으로 가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고승민 선수 공백이 큰데 그래도 주말엔 돌아온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고, 자, 이러면은 기아 타이거즈전에서는 의외로 박세웅 선수가 호투하고 첫 경기가 나타전이 될 것이다. 뭐 야구라는 게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뭐 상황이 나오는 거 그냥 보고 하면 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고, 네, 프리미어 12에서는 겁나 못했다. 근데 그냥 이거는 제 감입니다. 뭐 어떤 객관적인 분석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저의 촉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못할 수도 있죠. 네, 저는 촉은 그냥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기아전은 선발이 이러면은 데이비슨, 윌슨, 이민석 이렇게 되겠네요. 오호. 근데 선발진이 또 이렇게 보니까 막 나쁘지가 않네요. 네. 이게 이렇게 보니까 박세웅 선수 말고 나름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나그난 선수가 주 예등판이라서 이닝을 좀 길게 하기 힘들 텐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그냥 박세웅 선수만 정상적으로 해주면 막 나쁘지가 않거든요. 데이비슨 선수도 참 계력이긴 하지만 그래도 완전 못 써겠다 이런 건 아니니까 뭐 나쁘지만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렇고 이번 주 뭐 예측은 참 하기가 힘든 거라 가지고 기아랑 많이 남겼군요. 균동 내일 또 만납니까? 예, 거의 나균한 내일은 커플 수준인데 이렇게 되면 벌써 세 번째 만남 아닌가요? 짝지인 것 같습니다. 둘이서 무슨 친해졌으면 좋겠다 콘텐츠를 찍어야 되나? 예, 너무 자주 만나는데? 그쵸. 간보아, 데이비슨, 이민석, 나균한 다 괜찮은데 박세웅 선수만 지금 진짜 미아 상태가 돼가지고 참 원래 하던 대로만 해주면은 괜찮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데이비슨 선수가 저래도 평균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스위퍼 공략 못하는 거, 그렇죠. 스위퍼 공략 못함 이걸 이렇게까지 못 치나? 그러니까 눈에 보다 보면 익어야 되는데 뭐 눈에 익지도 않고 왜 이렇게까지 못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좀 많이 의아하기는 해요. 내일 때 배달 2인이라서 보자.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략 전공법 안 통하는 스위퍼 투수들 배달부 뭐 2명 동원해서라도 어떻게 해보자. 개인적으로 이거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정타가 안 나오니까. 이런 얍삽이라도 어떻게 해봐야죠. 얍삽이라도 해가지고 뭐 선발을 빨리 내리든 아니면 바이약으로 어떻게 공략을 하든 뭐라도 해봐야죠. 기습번트를 돼가지고 내야를 흔들든 뭐라도 해야 됩니다. 지금같이는 사실 시즌이 지금 3분의 1을 넘어간 시점인데 이 스포 투수들한테 전공법으로 한 번도 공략 못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올 시즌 안에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전공법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의리 선수가 이의리 선수랑 이민석 선수가 만나나요? 기아 로테이션에 나오는데 히어로즈는 순서가 어떻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고 고용표 포비아 그 시절 이의리 사직에서 롯데전 강해요. 이의리 선수는 투구수 제한이 있군요. 부상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어디 보자. 우리한테 강한 투수 상대할 때 문제는 우리 타격의 타격전 넓게 가서 비슷하면 다 때리니까 딱 보라 헛스윙이다. 맞네요. 네, 맞는 말씀인 것 같고, 키움전에 강한 정캠 레이에스는 폭격기 모드이든 앞에서 밥상 얼마나 잘 차려주지가 한 건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참 레이에스 전준호 선수를 빼기가 힘드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고승민 선수가 없으니까 이번에 칠 사람이 진짜 없긴 해요. 지금 한태양 선수가 제일 나은 상태다 보니까 이번 자리에 들어갈 사람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 황성빈 윤동희를 다시 가동해야 되지 않나? 황윤전 이렇게 가면은 1회 득점이 거의 나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윤동희 5번이 너무나 애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쓸 것 같긴 하지만 황윤래전이 공존하려면은 장두성, 김동현 선수는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잘 치는 타자가 윤동희 선수잖아요. 그러면 좀 앞타순에 갖다 놔야 되고, 한태양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뭔가 뭐라고 해야 되지? 2번에서 확실히 연결을 해준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태양 선수가 한 7, 8번 정도 있으면 되게 좋은 활약을 계속 하고 있는데 2번에 두기에는 사실은 상황에 맞는 타격이 되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상황상 2번에 나오고 있긴 하지만 한태양 선수가 잘하고 있지만은 아직 2번이 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고승민 선수 있기 전에는 황윤래전으로 좀 가동을 해봐서 일단 가져올 수 있는 점수를 최대한 가져와 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고,